연말정산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말정산이 뭔지도 몰랐고. 안녕하세요, 델림입니다. 네, 이맘때쯤 되면 저는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네, 제가 10월 달쯤에 은행에 처음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일을 하고 12월이 되고 1월쯤 돼서 정말 좀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뭐 연말정산 할 게 없었는데 이게 해마다 1월, 12월이 되면 연말정산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말정산이 뭔지도 몰랐고 몇 년 동안 솔직히 하면서도 그냥 하라고 해서 했지 정확하게 몰랐었는데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고 나중에 이제 사무 일을 담당을 하게 되면서 연말정산을 제가 하게 돼요. 그래서 서류를 다 받아서 보고 또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연말정산 이런 거구나.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지만 정말 연말정산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연말정산 말은 많이 들었는데 연말정산이 뭘까요? 네, 보통 13월의 월급이라는 타이틀로 굉장히 유명한데 네, 연말정산이라는 건 우리가 1년 동안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을 받는데 우리가 세금을 다 떼고 월급을 받습니다. 자, 근데 이 소득은 우리가 월급은 정해져 있지만 또 수당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보너스를 더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더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득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떼는 세금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사람이 받은 모든 소득 금액과 그리고 이 사람이 썼던 거 그리고 뭐 어떤 상품에 가입했는지에 따라서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계산을 해서 이 사람이 얼마를 벌었고 이 사람이 얼마를 썼고 이 사람한테 세금을 적당하게 받았는지 아니면은 또 덜 받았는지 이렇게 정산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말정산은 보통 1월에 하게 됩니다. 왜냐면 12월 31일이 끝나야 정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쓴 걸 내년 1월 초쯤에 서류를 내세요. 연말정산 서류를 내세요. 이렇게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1월 달에 정산을 한 연말정산은 2월 달에 월급을 받을 때 그때 또 그쯤 해서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월에 잘만 했다면 월급을 2번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는 회사에서 주는 월급, 하나는 나라에서 주는 세금 금액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세금을 다시 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단어도 굉장히 어렵고 또 뭐 어떤 항목들이 되는지 뭐가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살펴볼 거고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런 꿀팁들도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 단어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또 혼용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소득공제라고 했다가 세액공제라고 했다가 이렇게 굉장히 섞어서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연말정산이 내가 쓴 거에서 얼마큼 썼는지 그걸 제하고 세금을 계산해서 이제 돌려주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소득이라고 하면 연봉이 있잖아요. 연봉 뭐 2,5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세금이 연봉 구간별로 받아요. 만약에 이제 제가 연봉 5천만 원을 받는데 세율이 24%니까 5천만 원에서 5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아요. 그럼 5천만 원에서 500만 원을 제외하고 4,500만 원이 돼요. 그러면 세율이 구간이 떨어져요. 바로 밑에 있는 1,200 초과해서 4,600만 원 이하 구간이 15%.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세금을 내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죠. 이러면 제가 또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득이 만약에 높다, 소득이 좀 많다 하시는 분들은 소득 공제를 내가 번 소득에서 공제는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공제를 받아서 세율 구간을 좀 밑으로 한 단계 떨어뜨리면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건 소득공제는 내가 번 연봉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금액이 소득공제. 자, 그리고 세액공제는 내 소득에서 이제 계산한 세금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뭐 24%, 15% 이렇게 세금 금액에서 여기에서 또 세금 금액이 계산된 이후에 이 세금 금액에서 또 제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보통 이제 세액공제는 금융상품으로 많이 하게 돼요. 만약에 내가 세금을 40만 원 낸다면 그 40만 원 안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세금 내는 금액은 40만 원인데 만약에 이런 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 100만 원치를 가입한다고 해서 60만 원을 돌려주진 않아요. 그냥 4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가입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대신 이제 내가 세금
세금을 많이 낸다 하시면 이런 세액공제 상품을 가입을 해서 최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과하게 하지 말고 내가 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공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이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세액공제 상품을 얼마나 가입해야 되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연말정산에서 제가 공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 항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뭐 소득공제, 공제가 도대체 뭐야? 네, 아까 말했듯이 제가 번 소득 금액에서 이제 요거는 원래 당연히 필요한 금액이니까 요 금액은 그럼 소득이 아니라 필요한 금액이니까 제외해 줄게,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인적 공제가 있어요. 부양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뭐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다. 뭐 부모님을 같이 모시고 살고 생계를 같이 해야 될 식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족들이 많은 경우에는 인적공제라고 해서 이제 가족들에 대해서 돈을 제외를 시켜줘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나를 150만 원을 기준으로 뭐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를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나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50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부녀자 공제, 뭐 나이가 많으면 경로 우대 공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이렇게 내가 소비를 하는 것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된다고 무조건 쓰시면 되는 게 아니라 연봉의 25%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는데요. 25%까지 이 정도는 보통 다 쓴다라고 생각해서 따로 공제를 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연봉이 1,000만 원이다. 임의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연봉이 1,000만 원인 경우에 카드 사용 금액이 25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50만 원까지 쓰면 공제가 안 돼요. 왜냐면 넘어가는 금액부터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공제 한도는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요. 만약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 그리고 7천 이상 1억 2천 미만이면 250만 원, 그리고 1억 2천 초과를 하면은 200만 원까지만 공제를 해줍니다. 자, 공제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비율이 다른데요. 만약에 연봉이 4천만 원인 근로자가 1,000만 원어치 체크카드를 결제를 했다고 했을 때는 공제율이 30%이기 때문에 공제액이 300만 원이 되는데, 만약에 신용카드로 썼다. 이러면 공제율이 15%밖에 안 돼요. 체크카드에 반밖에 안 해줘요. 그래서 150만 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체크카드를 더 쓰거나 현금 영수증 금액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이걸 골고루 잘 분배를 해서 쓰셔야 됩니다. 특별 공제도 있습니다. 뭐 보장성 보험료라든지 뭐 실비보험, 자동차 보험, 이런 보험료도 들어갈 수 있고, 다 해주는 건 아니고 보장성 보험, 그리고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그리고 뭐 기부금, 이런 것들도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연말정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이런 것도 굉장히 문의가 많은데, 이건 이제 회사에서 신청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류를 제가 다 떼서 넣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연말정산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라고 해서 이제 1월이 되면 사이트를 오픈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넣어서 얼마를 돌려받을지 뭐 예상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서류를 다 뽑을 수가 있어요. 뭐 신용카드 사용 금액, 이런 전산상으로 조회가 되는 거는 다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필요한 영수증은 여러분들이 이제 챙기셔야 되고요. 뭐 안경 구입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따로 영수증을 챙기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국세청 사이트에 다 나오고 요즘에는 바로 제출하기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좀 더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자, 전략적인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득공제 베스트 플랜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내 소득에 대비해서 신용카드를 얼마까지 써야지 공제를 이제 최대한 받을 수 있을지, 이걸 먼저 계산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요 정도 금액만 쓰면 되겠다 이러면 그 금액까지 딱 썼다. 뭐 만약에 한 8월 달쯤에서 그 금액까지 다 썼다, 나 이미 다 채웠다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에 집중을 해서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전통시장, 그리고 뭐 대중교통, 그리고 문화비, 뭐 책을 사본다거나 공연을 본다거나 뭐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들도 공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원래 2020년에 바뀐 내용이 있어요. 산후조리원 비용을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해당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도 꼭 챙겨서 넣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공제 적용 항목이 있고 또 적용하지 않는 항목들이 있어요. 뭐 월세나 전세대출이자 뭐 이런 것들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뭐 자동차 구입비라든지 뭐 해외여행 가서 쓴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각종 공과금 이런 거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셔서 연말정산 신청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소득공제 베스트 플랜을 말씀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세액공제 베스트 플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청약종합저축 공제가 있는데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집이 없는 세대주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간 납입 금액인 240만 원에 40%인 96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연금저축보험이나 펀드, IRP 퇴직연금 이런 걸 넣어도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연간 400만 원까지, 내가 넣는 금액에 총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영상으로 따로 올려놨으니까요. 그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다 이러면 이 상품을 400만 원까지 넣으면 최대 66만 원까지 제가 세금을 환급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5,5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은 최대 52만 8천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IRP 퇴직연금 계좌인 경우에는 연금저축이랑 합산해서, 한도를 합산해서 최대 7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연금저축 400, IRP 300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연금저축 200, IRP 500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 700만 원을 풀로 다 넣잖아요. 그러면 연간 최대 115만 5천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굉장히 많이 되죠. 그래서 좀 나 세금을 오히려 다시 낸다, 아니면 노후 대비 상품이 없는데 세금을 낸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런 세액공제 상품들도 한도를 잘 챙겨서 넣으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전략적으로 잘 받는 방법. 네, 소득공제는 내가 어떻게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어떻게 공제를 받을지 잘 체크를 하셔서 미리 계산을 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제외받을 수 있는 상품들을 가입을 해서 최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전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